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풉니다. 정치의 쉽다.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여론전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발언 때문에 영수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네이버 대관 댓글 관리에 나섰고 초기 열세였던 상황을 대역전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자축하는 이재명 갤러리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답구나 아름다워 인겔 우리 클리앙 딴지 그리고 잼마을 이사들도 미친듯이 했다. 처음에는 저것들 베스트랑 800공감 차이 났었는데 역전에 성공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본 사람들은 아마 짜릿했을 거야. 클리앙은 조회수 3만 정도, 딴지는 15,000 정도 나왔다. 이래서 대승이 가능했던 것이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잼갤러들 너무 고생 많아. 너무 열심히 해서 안쓰러울 정도야. 다 같이 힘내서 보수 언론 박살내자.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딴지 클리앙 무조건 가입해놔. 형님들이랑 협력해서 저것들 박살내야 한다. 무기를 추가해야 할 시간이다. 그러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개첩 승리다. 감동이야. 전율. 등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여론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전쟁터는 네이버 뉴스입니다. 여기서 매일같이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를 막고자 애쓰는 시민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틈틈이 네이버 댓글 관리 부탁드립니다. 저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관을 중계하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용산 집무실 동쪽으로 새 진입로를 뚫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군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 통로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짚어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이동 통로를 만들어서 도어 스태핑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진입공사에 왜 국방부 예산을 4억 가까이 전용해야 하는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 욕설 논란 이후 윤석열은 출근길 문답 시간에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자리를 바로 뜨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말하고 피하고 싶은 질문이 예상될 때는 동쪽에 난 개구멍을 통해서 다니려고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개구멍을 뚫는데 국방부 예산 4억을 땡겨 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150대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게 들켰습니다. 자, 기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윤석열이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국방부는 합참과 사이버 사령부를 밀어내고 들어가 버렸고 또 밀려난 이 기관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북한의 150대 전투기 동시 출격은 탄도미사일 발사 못지않은 매우 위협적인 도발입니다. 자, 현재 북한 공군은 전투기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운용 가능한 수량은 이보다 적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 공군의 전력을 총동원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왜요?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의 대규모 도발이라면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국민 발표나 설명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어야지 정상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가 있은 후에야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북한의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라고 했더니 대응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긴 알았는데 매우 늦게 알아서 대응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 또는 북한의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아는 척을 했다. 당연히 대응책은 없었다. 야,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얘네들 몰랐다 지금. 지금 집무실 이전으로 세금 낭비도 낭비인데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개인 안보를 위한 개구멍을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짐은 곧 국가니까. 라스뉴스. 자, 윤석열이 용산 집무실에 개구멍을 뚫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멧돼지를 잡는 날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실과 문자로 소통하다가 딱 걸렸던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에게 보낸 사전 서면 질의서를 입수해서 사전에 김을 빼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유병호더러 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병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통해서 약점을 좀 알아볼게요. 2022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원칙 감사 유병호가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매번 자천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보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마치 한동훈처럼 그를 추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감별이 되죠. 자, 그는 윤석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감사원의 감사를 주도하면서 이번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사저널은 2021년 유병호가 직접 작성하고 감사원 전체 인원들에게 공유한 20페이지 분량의 내부 지시사항 문건을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병호가 이게 나의 성공 노하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송사리 피라미급 사건엔 관심도 갖지 마라. 고래를 사냥하라. 여기서 고래 사냥의 고래는 민주당 정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병호가 자신의 고래 사냥 성공 사례로 가장 먼저 든 게 바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6년의 바다 이야기, 2008년의 직불금 사태 해결, 2017년, 18년 수리온 보강 감사 등 이런 자신의 업적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자, 사실상 이명박근혜 때는 고래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겁니다. 가급적 프로급의 실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급 이상의 사냥에 몰입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의미 있는 임박구 임박구 임팩트란 말입니다. 아주 매우 격정적인 표현을 쓰네요. 이런 임박구를 주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억울하게 피해당한 국민 등도 긁어줘야 한다. 가끔씩 긁어줘야 한다. 그래야 국회 등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지 않게 된다. 자, 이런 부끄러운 처자술까지 이렇게 공식 문서화해서 내부 직원들에게 돌렸던 거예요. 자, 이 격정적인 표현 그리고 자기애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 사람들 조지다가 양념으로 공정한 척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돌성 소형 멧돼지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병호의 쿰쿰한 면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호가 월성원전 감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유병호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원전 종목을 2,500만 원어치 사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를 때리면 저 주식이 오를 거야. 얘들아 저거 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유병호는 근태 문제라는 지역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전현희의 권익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감사원에게 그의 근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사원은 이를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야. 여기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국힘 편향적인 감사원 넘버 2 이것을 잡겠다고 박주민 의원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박주민의 질의를 미리 보자면 이겁니다. 감사원은 7월 8일에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훈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시행된 당일 7월 11일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하겠다고 예고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방통위를 표적 감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털려고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축소한 규정대로 무분별하게 수집한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해당 자료를 거기에 넘긴다면 사실상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광범위한 포렌식 자료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들이 더 광범위하게 깊숙하게 팔 수 있도록 유병호의 감사원이 사전에 많이 털어주고 있다. 이런 거죠. 찍새는 찍어서 딱새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찍새가 미리 구두를 엄청나게 닦아놓고 딱새한테 준다는 겁니다. 완벽한 광을 내라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유병호는 윤석열과 많이 겹쳐 보입니다. 작은 멧돼지라고 할 수 있죠. 자극하면 흥분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면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지 스스로 빠질 수도 있다. 자, 임박구가 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